장경태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요즘 좀 어수선합니다. 네. 이 어수선한 게 오히려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어수선한 건지 아니면 어수선한 게 대한민국이 어둡게 되라고 어수선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할수록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권력은 부단하게 국민들을 자유를 속박하려 달려듭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을 틈타서 자유를 속박하고 또 무엇을 통하여 자유를 속박하고 하면서 은근슬쩍 사회의 모든 면을 쪼여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을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눈을 딱 부릅뜨고 있으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그분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낙동강 대부동 전투에서 몇백 명을 끌고 정말 최후의 전선을 한 달 동안 버티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 영웅을 부정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현충원에, 서울 현충원에 못 들어간다고, 자리가 없다고 못 들어간다고 대전 현충원이라고 미리 얘기했던 이 정권의 보훈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인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착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은 미 8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해 올 첫날, 그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를 와서 거수경례를 딱 하고 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군에는 미국 또는 유엔 참전국 국가들에게는, 군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전사에 나와 있습니다. 6.25 한국전 전사에 나와 있는 구국의 영웅,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라든가 또는 모든 참전국들에 딱 가게 되면은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원수급에 대한 예우를 다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정작 이 나라를 구해준 이 나라의 보훈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현충원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대전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보훈처 자들입니까? 6.25 전쟁 영웅이 누굽니까? 창군원로입니다. 창군원로 누굽니까? 백선엽입니다. 백선엽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구국 전쟁 6.25 소위 말해서 북한이, 김일성이가 야욕을 붓고 스탈린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어느 새벽에 6월 25일 새벽에 1950년 새벽에 탱크를 몰고 물밀듯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파죽시세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양민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도륙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거꾸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또 무엇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백선엽 장군을 그 전 시대에 군인의 일본군에 가 있었다는, 만주군인가 어디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말이죠. 만주군 있었다는 그 이유로 친일파로 내몰아가지고, 친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을 친일파로 내몰아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 대한민국 6.25 전쟁 영웅을 저렇게 나락에 빠뜨려 하는 그 이유는, 그 배경은, 배우는 누굽니까? 바로 이런 무엇을 핑계로? 토착 왜구라는 것을 핑계로, 친일을 핑계로. 그들은
사람을 몰아낼 때는 토착외국으로 일단 몰고 친일로 몹니다. 아주 못된 버릇들이죠. 악습을 갖고 있죠. 역사가 한번 지나면 친일이 어딨고 반일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70여 년이 75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75년이 흐른 역사,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망나니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면 이들을 가만히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6.25 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대장, 그분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에 오늘은 없습니다. 지금 토착외국인이 이 친일파니하고 부르짖는 그들 자신들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 자신의 부모들은 더한 친일파들이 많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면 친일이 아닙니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라고 몰면서 이러한 세상, 이러한 나라가 이게 진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구국 영웅을 자기 나라를 구해주고 자기의 조상이 있게끔 만들고 조상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것을 고마워하지는 못할지언정 친일파로 외구로 몰고 토착 외구로 몰고 해가지고 결국은 국립현충원이 뭐 한답니까? 자기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립현충원은 누가 들어가는 데냐?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런 분들이 숨지거나 또는 산화하거나 또는 일생을 살면서 또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그들을 안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국가에 기친 애국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원래가 국립묘지입니다. 국군묘지. 똑똑이들 알아야지. 현충원이 국군묘지입니다. 국군묘지. 지금 묘역이란 게 국립묘지라는 게 전부 다 국군묘역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다가 산화한 그들을 위해서 또 애국을 한 그 흔적으로 그 자기에게 그 공을 기리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봉헌하는 감사의 뜻을 국가가 영원히 진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선엽 장군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서울현충원 못 간다고 말했던 그 보훈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도대체 보훈처장은 장군 출신이 그 정도도 모른단 말입니까? 물론 아래 직원들이 했지만 책임은 보훈처장이 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 백선엽 장군은 말이죠. 정말 우리의 전쟁 영웅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이 나라가 존속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구국 영웅입니다. 그 영웅들을 모조리 부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이 대한민국의 건국 영웅인 이승만 박사, 또 대한민국의 산업화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려고 또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한 이 백선엽 장군을 전쟁 영웅을 부숴버리라는 자들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을 흠집내려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정말 1941년 만주 군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본군 간도 특설대에 배치됐던 백 장군은 해방 직후에 1945년 평양에 들어왔고 독립운동가이자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일하다가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자 그해 12월에 월남을 했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이요. 월남 직후에 군사영화학교에 들어가고 또 백 장군은
46년에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입대해가지고 부산 제5연대 중대장을 맡았습니다. 창군 원년 멤버가 된 겁니다.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대령으로 제1사단장이 되어가지고 개성지역을 담당했고 전쟁 발발 당시 고급 간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50년 6월 25일 북한의 저 못된 남침에 백척간도의 위기였던 조국을 구하겠다고 경북 칠곡에 있는 낙동강 전서 아주 유명한 대부동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패퇴 직전인 아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물러나면 나를 뒤에서 쏴버려라. 내가 물러서면 후퇴를 하면 나를 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민군이 점령한 그 어려운 다부동 고지를 갖다가 전투에서 뛰어 올라갔고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6.25 전사자들은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가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그 전투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낙동강이라고 하는 데는 참 대단한 대한민국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왜? 낙동강이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산화를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이 과거에 그 낙동강 전투에 참가한 그 공으로 지금 국립묘지에 아버지가 계신데 서울 연충원에 이 다부동 전투는 아니죠. 아주 근소한 낙동강을 지키는 낙동강 전투에 갔지만 이 다부동 전투란 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완전히 길목에서 불가능했던 아주 폐색이 짙었던 그 바로 그 전투를 기형을 완전히 엎어서 승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을 지켰던 바로 그러한 전투입니다. 그 영웅이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은요, 군인을 아는 사람, 대한민국 국군을 아는 사람은 백선엽 하면 그냥 거기서 딱 부동자세 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분은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장군이 이끄는 1사단 인천 상륙작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뒤집히자 평양 진군의 선봉에 서가지고 51년 또 중공군의 충계 공세를 이 지금 중국 하지만 이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이거는 우리의 원수고 숙적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많습니다. 네, 이 원수들입니다. 이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해 사람이 바다처럼 해가지고 떼거리로 그냥 확 몰아가지고 또 후퇴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륙을 했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중공군들이 얼마나 도륙을 하고 못된 짓들을 얼마나 대한민국에 가했습니까? 전쟁터에 김일성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중공군의 충계 공세를 또 막아냈습니다. 이걸 누가 막아냈냐? 이 백장군이 막아냈습니다. 이 백장군 백선엽 장군이 동부전선 붕괴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52년도 50년에 6.25가 났으면 52년도 7월 달에 백장군은 육군 참모총장의 최연소 장군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한국군 최초의 사성장군이 되었습니다. 이 정전회담 때는 한국군 대표로 참가했고 백장군은 59년 합참의장을 지낸 뒤 60년대 예편 5월 30일 예편했습니다. 태극 무공훈장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너무 훌륭한 정말 우러러보는 어떠한 사람보다 우러러보는 그런 훌륭한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 현충원에 서울 현충원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가 주역인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을 다 쫓아버리고 누구를 거기다 안치시키려고 한다는 겁니까? 백장군은 생전에 항상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국군 장병과 함께 북한의 수도 평양에 첫 발을 들여놨던 1950년 10월 19일을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멋들어진 날이고 가장 감격한 날이라고 그렇게 수레를 합니다. 이런 백장군을 서울 현충원에 못 들어가고 저 자리가 없으니까 절로 가라고요?
이 백장군은 6.25 전쟁이 터진 뒤에 다부동에서 김일성의 공세를 막아낸 뒤 일본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고 북진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신났다. 이래 했습니다. 그 얼마나 순수한 애국의 그 정말 영웅입니까? 아, 그때 너무 신났다. 정말 신났다. 공산당 물리치고 곧 통일이 될 것 같았다. 이렇게 외치는 그의 그 조선일보와의 그의 인터뷰가 얼마나 정말 광의로 빛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났다. 그때 정말 신났다. 6.25 전쟁이 터진 뒤에 다부동에서 김일성 공세를 막아내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고 북진에 나서서 그때는 정말 신났다. 공산당을 물리치고 곧 통일이 될 것 같았다. 이렇게 감격하는 그 백선엽 장군. 1952년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그 당선인이 이렇게 방한을 했을 때 한국군 증강 필요성을 브리핑했습니다. 참모총장 때입니다. 육군 10개 사단을 20개로 늘려야 된다 해서 20개 사단으로 늘려달라 해서 그때는 전부 미군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원조를 받아서 전부 군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증강이 됐습니다. 그래 10개 사단을 더 늘려주고 예산을 다 돈을 우리는 원조로서 살았습니다. 60년대까지 원조로서 살았습니다. 60년까지는 완전한 원조고 그 다음엔 부분적 원조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은 원조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한미 동맹으로 대등한 그런 관계에 서 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무척 안보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 군 내부 남노당 숙청 분위기 속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을 구명했고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인재와 훌륭한 분들을 전부 다 만들어냈던 그런 산실이 바로 이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입니다. 향년 10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참으로 숙연해지고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국립묘지 뭐 서울현충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솟구치는지 모릅니다. 아니 서울현충원의 주역이 누군데 못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대전으로 가라느니 아니면 법이 바뀌면 파가지고 저쪽으로 가려느니 운운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러한 생전에 살았을 때 그러한 얘기를 그분이 알고 있었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네. 자, 보훈처는 깊은 반성하는 보훈처가 돼야 됩니다. 지금의 보훈처는 보훈처의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